안녕하세요. 저희 글로벌마켓 승부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랑,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익을 보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수익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저희 시간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주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국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함께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증시 이슈들 그리고 이슈뿐만 아니라 업종과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또 노란톡방과 함께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알짜배기 교육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노란톡방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의 계좌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주실 수익률 하이스트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강한 시장인데요. 오늘 노란톡방에 계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가는 종목만 간다. 계좌에 좀 답답한 종목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보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유 바로 수익률에 있겠죠. 하이스트 멘토님의 수익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DR택으로 52.8% 와우 두 자릿수 강하게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SP 시스템스로도 1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계십니다. HPSP로 지금 18% 이상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최근 수익률입니다. KNW로 14.68% 달려가고 계십니다. TFE 6.53% 수익이네요. 뿐만 아니라 저스템으로도 우리 멘토님 수익 주셨는데요. 47.26% 강한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TFE 35.17% 수익률 더 올라왔네요.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익률이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노란색 링크 뜨니까요.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멘토님 통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야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짚어볼 종목 KNW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3월 23일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3월 29일이니까요. 네. 정말 일주일 안에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으로 14.68% 어떤 전략 숨어져 있었는지 멘토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앵커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 KNW거든요. 네. 토일을 빼고 딱 5일 만에 깔끔한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네. 노란톡방 안에 히든 종목이었다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1,900원 부근에 진입 사인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네. 성성가도 12,800원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고점이 12,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카보네이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공장 가지고 있고 무응급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까지도 다각화하고 있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조만간 M&A 시장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 매각 이슈가 4월에서 6월 사이 상반기 안에 나올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요. 네.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들이 네.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가져다 드리고 있다 보니까 방송 시청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수요일 날 히든 종목 받고 목요일만 매수했더라도 두 달 동안 한 번도 실패 없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짧게 일주일 동안 제가 한 15% 정도 수익을 냈지만 눌러주잖아요. 11,000
11,500원 정도 이 부근까지만 한 번만 더 눌러준다면 무조건 다시 들어갑니다.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M&A 이슈, 재료가 아직 팔딱팔딱 살아있잖아요. 상반기 내면 6월 안에 M&A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건데 이 최대 주주 지분을 약 1,000억 원 이상의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럼 대략 계산해봤을 때 회사의 가치를 한 2,5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 이제 시총이 1,500억이 안 돼요, 사실. 오늘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양수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또 소부장 중에서 소재가 가장 이슈가 큰데 2차 전지랑 반도체, 소재 부분의 이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얼마만큼 갈 건지는 제가 6월달, 7월달 짧게 잡아서 17,000원, 18,000원이지 1년 정도 가지고 갔을 때는 앞자리 수가 2번 이상 바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올해 농사는 KNW로 충분히 마감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전부 다 노란 톡방 안에서 이루어졌던 수익률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TFE 같은 경우도 제가 8,730원 부근 지난주 와. 금요일 날 추천을 했고요. 네네. 짧게 시장 좀 불안감 때문에 한 6, 7%, 7, 8%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대신 전일 이제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3, 4%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외로도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 최고치가 35%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정리 못 하신 분 제가 오늘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정리 못 하신 분 일부 비중 남아 있으신 분들은 내일 재상승까지 또 노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핫했잖아요. 제가 아마 맞아요. 지지난 방송 때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무조건 갈 것이다. 아마 3월달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들 많이 좀 알려드렸었는데 네. 이 TFE도 반도체 테스트 공정 최근에 후공정이 너무 핫하거든요.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대장주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후발주자예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올해 실적 상승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벼운 종목들은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더 강한 펌프질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너무 저희가 8,000원대 좋게 들어갔다 보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한번 눌러줄 때 또 네. 들어가도 충분히 15,000원 부근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다.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드리진 않거든요. 네. 바닥권에서 상승률이 최대한 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장을 찾기는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고점에 추격하시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후발주자, 뒤에서 후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 하나하나 종목들이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라 챙겨 놓으시면 네. 이런 종목들을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눌러주면 또 잡고 눌러주면 또 잡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가온칩스나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이 나왔거든요. 2배 이상. 특히 세로믹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2월 말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때 18,000원대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번 주에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번 주 18,000원에 가지고 온 게 한 달 만에 38,000원까지 와.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노란 속방 안에 무조건 35,00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TFE도 절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네. 제가 어디까지 간다 말씀드렸으면 한두 달 안에 그 금액이 터치되는지 직접 눈으로 저는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템이라는 종목 지난주 저스템. 금요일 날 저희 그 방 소개시켜 드릴 때 AI봇 하이스트봇이라고 하거든요. 하이스트봇이 매일 한두 개, 적게는 한두 개 종목 많게는 대여섯 개 종목을 제가 꼭꼭 집어서 노란 속방에 올려드려요. 포착 가격을. 네. 이 포착 가격 부분에 진입하셔서 이점과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고 자율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도를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제가 저스텝 그리고 제조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
BTS 세 종목 알려드렸는데 네 종목 그 네 종목이 너무 좀 우습게도 일주일 안에 전부 10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중 저스템이 저희가 포착 가격 대비해서 최고점이 47.26%까지 4일 만에 올라갔어요. 어제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불과 4일 만에 47%라는 경이로운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이 아까 제가 처음 됐을 때 제 노란 톡방 안에 오신 분이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종목이 뭐냐? 배터리, 로봇, 반도체, 네. 그다음에 OLED가 끝이에요. 다른 개별 일부 종목들 빼고는 거의 2차 전지. 왜냐하면 IRA 조정안이 이제 이달 만에 마무리되잖아요. 아마 네. 이번 주까지는 배터리 수급이 계속 순환매 될 걸로 보이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최대한 수익을 짜내시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되 다음 주 4월이잖아요. 네. 이제 수급이라든지 또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배터리는 이번 주 주중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 저스미라는 종목도 2차 전지 열 처리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소부장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가장 히트를 쳤던 게 이제 소재잖아요. 네. 리튬, 니켈 그리고 전고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고체까지, 정두체까지도 반고체에서 전고체 섹터까지도 온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3주 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관심 종목 중에 한농화성이랑 이스화학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전고체 대장으로. 제가 이렇게 꼭꼭 집어드리는 종목들만 사셨더라도 수익이 컸었고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저출산 꿈비 가지고 왔었거든요. 맞아요. 꿈비도 어젠가 그저께 15% 급등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많이 하루 갔죠. 만에. 그래서 가지고 오는 종목들 모두 보석 같은 종목들이라 저는 한 종목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 일주일에 딱 2개밖에 안 가지고 오거든요. 여러 개 종목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올라라가 아니라 네. 정말 선별해서 오를 만한 것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갈 것들만 추려서 가지고 온다는 점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요일날 한미반도체도 반대주 장비주 업종이 회복된다는 점만 특히 뭐 300조 플러스 또 국가에서 이제 300조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이제 투자된다는 이슈 때문에 3월 중순부터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지금 순환매가 나왔고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제주 반도체도 그날 같이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어제 10% 이상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저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맞아요.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저조합니다. 업황은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거라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는데 네. 무조건 주식은 기대감과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컨센서스가 안 좋고 이제 업황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업황이 나아진다 하면 이미 3, 4, 5월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땡겨서 선반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부전 종목에 더 집중하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투자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은 분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엉덩이가 무겁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거의 지수하고 연동입니다. 근데 이런 그 소부전 종목, 특히 이제 납품하고 있는 1차 밴드나 2차 밴드 종목들은 누르더라도 한번 강하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간 대비 그러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무거운 종목들에 너무 목맬 필요 없이 좀 가벼운 종목들로 저는 좀 갈아타셔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은 오늘이에요. 네. 오늘도 하이스트 포착도 제가 날짜를 좀 잘못했는데 21일이랑 29일입니다. SAT 이한질 종목을 오늘 제가 포착해서 11시 한 13분 정도에 4,600원대 포착을 해드렸는데 불과 25분 만에 15%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SAT ENG는 제가 다른 이제 관리하는 곳에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3월 달에도 계속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자회사의 2차 전지 분리막
그러니까 소재 관련 코팅 첨가제 개발 성공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자회사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이슈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돌았었고요. 제가 이 종목으로 올해 1월 달에, 12월 달에 추천해서 1월 달에도 48% 정도 수익을 먹고 빠졌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SAT, 이행지라든지 GIT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눌리면 사라, 눌리면 사라,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 알려드렸는데 몇 분이 이제 내가 깜빡하고 못 봤다. 워낙 빨리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AI 봇, 하이스트 봇은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뛰는 종목들이라 단타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하이스트 봇 종목 하루에 정말 한두 개에서 많게는 4, 5종목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알려드린 종목들이 거의 한 7, 80% 이상 확률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당일날. 네. 그것도. 당일날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와요. 쉽지 않죠. 네, 10% 네. 이상 급등 나는 종목들을 그냥 매일매일 챙겨가고 싶은 분들은 네. 고민 없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내일도 모레도 토요일 주말 빼고 알려드리는 종목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시면 아마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감히 안언컨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수익률은 제가 짧게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잡아주시는 종목들 하루에도요, 정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수익률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종목을 막 이 종목 저 종목 다 남발하시는 게 아니라요. 선별된 아주 보석 같은 종목들만 꼽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바닥에서 큰 수익률 잡을 수 있는 종목부터 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또 후발 대장주까지 함께 우리 멘토님께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까지도 우리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나는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의 전략 챙기고 싶다. AI봇이 수급까지 챙겨주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이 끝나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가 보인다면 빠르게 클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익,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편하게 계세요. 저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 내 계좌에 수익 보지 못했어요. 수익이 너무 간절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률 하이 끌려 올릴 수 있는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마켓 승부사 이름답게 또 글로벌 이슈 체크 안 해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상. 이제는 끝이냐 아니면 더 가냐.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은요. 왜냐하면 네. 5월 FMC, 이제 4월은 FMC가 없잖아요. 5월 초에 금리를 올릴 거냐 동결이냐 아니면 6월까지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만약에 5월에 끝낸다면 인하는 언제 할 거냐 여기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도 베이비 스텝 아니면 동결인데 동결 쪽의 무게가 조금 더 최근에 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베이비가 우세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5월까지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 대신 6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CPI 4월과 5월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월가에서도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의견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의 최근에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다. 지난주에 제가 이
다른 분이 이제 미국 은행이 탄탄하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네. 연준의 부의장님이 미국 은행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믿음이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방송에 폴 볼커의 망령에 좀 취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드렸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인플레 파이트였던 이 폴 볼커의 그 전략을 그대로 좀 따라하고 싶은 제럴 파월의 의지가 지금 강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 부작용으로 이제 금융 리스크 SVB가 파산을 했잖아요. 이제 그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제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승의 이유가 그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채권화 제프리 건들락은 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2개월이 4개월. 올해 7월에서 8월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내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근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채권 중에서 유력에 살아계신 분인데,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월가의 채권왕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는데, 다른 의견으로는, 블랙록이라든지 이제 다른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아직 여전히 물가가 높다. 금리 인하는 올해 절대 없을 것이다. 연준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표를 본다면 저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금리 표만 본다면 그런 베팅을 하는 관점이 굉장히 많은데 연준이 얘기한 부분은 처음에 이제 물가가 2%였잖아요. 2%대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 이하만 내려온다면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금리를 연준에서 인하할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경기 침체 골이 강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깊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금리가 인하하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예를 들어 한 달 뒤부터는 급격하게 지금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다. 무조건 반납한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깊이에 따라서 반납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시장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뷰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항상 모든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키를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좀 키우셨으면 해요. 깊게 공부를 하고 깊게 빠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깊게 보고 있는 이 뷰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키를 바꿀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하락장에 종목이 대부분 투자분들이 물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빠져나와야 되고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략을 계속 옹고집처럼 고집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뵀어요. 노란톡방 안에서도. 네.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뵀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키를 바꾸고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능동적인 대응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 거의 상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13,200포인트를 뚫려야 마냐 여기에 포커스를 아마 이번 주는 꼭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뚫어주면 이제는 추세가 위로 좀 탄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고 여기 맞고 내려온다면 또 한 차례 눌림을 겪고 다시 한번 상단을 터치할 수 있다. 이런 뷰를 좀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네. 추가적으로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도 야간에 이제 선물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꾸준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뷰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손익비 좋은 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차트 분석이.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차트가 이제 선행 지표다,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 아니다, 매크로 뉴스가 선행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에 이슈가 던져지잖아요. 돌발적인 네. 뭐 투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던져지면 당연히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 특정 세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가 먼저다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차트적으로 그런 이제 상승의 곡선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일장의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이슈라든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하고 지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와 지지선. 그게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뭐 파동이라든지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략하게 볼 때는 지금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큰 추세하고 작은 추세를 봐야겠죠. 네. 내가 길게 볼 거면 큰 추세를 봐야 되고 짧게 볼 거면 당연히 작은 추세, 그 안에 작은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큰 추세는 이게 큰 추세거든요,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네. 그 안에 작은 추세는 이게 작은 추세입니다. 작은 추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좀 세부적으로 더 쪼갤 수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근데 이런 추세를 볼 때 항상 먼저 보는 이유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 지지하고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추세선 상단에서 위에 저항선이 두껍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추세선이 만약에 하단에서 밑에 지지 라인이 굉장히 두껍다. 그러면 거기서 꽂고 당연히 롱 상승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께서는 우리 또 국내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함께 다뤄주고 계시는데요. 낮에는 또 주식으로 한번 또 밤에는 선물로도 수익을 함께 내주고 계십니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낮에도 수익 그리고 밤에도 수익 두 번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좀 수익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 속의 지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또 유망 업종 어떤 업종이 있을지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멘토님 오늘 준비해 오신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오늘 유망 업종은 저도 뭐 시장 상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반격의 서막을 열었어요. 한참 거의 뭐 1년 가까이 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충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라든지 삼성의 5조 투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이제 초격차 대규모 투자가 임박했다는 이슈 그리고 네. LG 디스플레이의 1조 원 차익까지 OLED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이제 그 BOE라든지 중국 디스플레이, 저가 디스플레이의 최근 고전을 좀 며칠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한참 문을 닫은 종목들 대부분이 LCD 관련 테마들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저는 이 주식장에서 퇴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꽃이다, 산업에. 이게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저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TV라든지 모니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광고, 5개 광고라든지 뭐 3D, 그리고 나중에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널리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 널리 사용이 될 거라 특히 자동차에서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앞으로 산업은 계속 발전이 돼갈 거고 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초격차, 다른 나라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네. 이번에 대놓고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발적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월부터 정상의 12월부터 AI, 로봇, 그다음에 최근에 배터리부터 이제 반도체까지 너무 여기서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디스플레이의 반격이 서막이 됐다는 거, 이제는 앞으로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는 눈여겨봐야 될 섹터다. 왜냐하면 이 순환매가 계속 돌 수 있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좀 길게 봐도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섹터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도 같이 끼어 있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2차 전지 기술
따지도 가치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소부장이 또 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쪽에. 네. 항상 저는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먼저 볼 게 소재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그 다음에 장비. 근데 네. 부품이랑 소재가 먼저 뛰어버리면 이제 장비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순환매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어떤 부분을 잡을까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항상 그 추격하시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잡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그쵸. 강하잖아요. 네. 더 재밌는 건 이 10,000원짜리 종목이 2만 원 갔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000원짜리 종목이 4만 원, 5만 원 가잖아요. 이제는 10만 원을 바라봅니다. 이제 잡아서 10만 원까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럼 5만 원대 잡은 분들은 2만 5천 원까지만 내려와더라도 반토막이잖아요. 만 원에 잡은 분들은 2만 5천 원까지 내려와도 수익이에요. 근데 이런 비율을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 오류를 겪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종목 아무거나 그냥 따라서 먹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제가 꼭 알려드린 종목만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제가 나중에 두 종목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삼성이 이제 그 중소형 OLED 출하량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56% 이상 작년, 지금 더 와.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압도적인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 종목을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테마를 잡는 게 유리하다. 왜? 시장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먹거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LG라든지 다른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에 그렇게 대놓고 납품하는 업체를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선별해서 오늘 딱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그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아쉽지만 대장은 아니에요. 왜? 대장은 이미 많이 이틀 동안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쵸. 선익 시스템, 야스는 그 2연상 갖다 빠지고 어제 화인 서키트, 인비니아 이런 종목들이 이미 날아갔어요. 헐헐. 그쵸. 고점에 잡기가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도 아예 너무 고점 아니야? 최근에 50% 뛰었는데 이걸 여기서 잡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다. 네. 시동만 한번 걸어놨을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신도기한이라는 종목이에요. 폴더블 힌지 네. 라미네이터 장비를 3년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3D 라미네이팅 등 선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이 가벼워요. 네,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고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노란 톡방에서는 신도기한을 종목을 제가 저점에서 모아가라고 이번 주까지 눌릴 때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고 네.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노란 톡방에서는 오늘부터 모아가겠다고 대놓고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네. 하나는 영우 DSP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살짝 애매합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대놓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장비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유율이 큰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조금 더 눌러주면 진입을 하고 싶다.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바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신도기현이라는 회사의 차트입니다. 지금 저점을 아름답게 좀 다지고 이제는 상승 여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인데 지금 딱 대놓고 보더라도 여기가 일단 지지 라인이에요. 5,000원대 초반대 5,000원에서 5,300원대 부분이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6,400원이잖아요. 6,400원에서 어디까지 모아갈 거냐? 6,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모아갈 겁니다. 6,000원 전후로요. 그리고 어제 이제 진입 사인이 이제 AI 차트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돌파해야지 더 갈 수 있냐? 그럼 저희가 이제 6,000원대 초반대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정고점 지금 저항 라인이 7,000원 초반대의 저항 라인이 세게 잡혀 있습니다. 6,000원대 모았다가 7,000원을 딱 뚫어주는 순간 9,000원까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신도기현이요. 제가 그리는 뷰는 여기도 일단 모았잖아요. 네. 여기를 모아가는 구간인 거죠. 여기까지 모읍니다. 그리고 한번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려왔다가 저는 강하게 한번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 주봉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하락폭을 겪어왔던 종목이에요. 일봉으로도 최근 들어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무증을 한번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폭이 좀 깊었었는데 지금이 굉장히 저점 구간이라는 거, 이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6,000원 부근까지 모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는 고민 없이 진입을 좀 하셔도 괜찮다. 왜? 손절 라인이 명확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5,000원 초반대가 네. 지지라인인데 5,000원 이탈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컷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나는 손절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진입을 해야 되지. 그쵸. 좋은데 왜 간다고 하지 않았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제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신도기한이라는 회사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공장이 불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탑로스라든지 자동매매 감시를 저는 항상 좀 걸어두셨으면 하는 이유가 이렇게 돌발 매수 무조건 무리하게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는 데는 6,000원에 모아가면 질 수가 없는 자리다. 정말 지기가 힘든 자리다. 예전에 그 바둑 둘 때 이세돌 구단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없다. 네. 질 자신이. 저도 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면 정말 수익이 안 날 자신이 없다. 이런 자리라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우 DSP를 제가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좋습니다. 끝으로. 이 종목이 제가 좀 애매했던 한 이유가 어제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AI 차트에서 무조건 거의 다 진입 사인,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다 들고 일어섰거든요.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어제가 진입 타이밍이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아마 화요일날 방송을 했으면 무조건 디스플레이 종목 사시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네네. 그만큼 어제 오전에 이미 진입 사인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살짝 부분 터치했다 보니까 애매하다는 이유가 1,500원에 한번 저항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항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지금 저항선이거든요. 네. 1,500원 위에서 1,600원 부분이 저항이다 보니까 1,600원을 강하게 뚫어주면 네. 2,000원, 2,500원도 더 갈 수 있다. 충분히 더 각오도 남는데 어디까지? 저는 뷰를 여기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2,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고 싶은 자리는 어디냐? 조금 눌러주면 잡고 싶다는 거거든요. 저는 1,400원 부근 여기 자리, 정말 보석 같은 자리. 1,400원 부근까지 한번 눌러준다면 네. 여기서 모아서 1,500원 부근 한번 터치하고 누르고 1,600원 강하게 돌파해주면 2,000원까지 간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아까 제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누가 봐도 손절 라인은 여기 1,200원대가 지지 라인인데 1,200원대는 손절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 1,300원을 저는 손절을 잡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400원대 모아서 1,300원 정도 손절이면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맞아요. 길게 본다. 나는 그래도 중장기 정도 모아가고 싶다. 그러면 1차 매수를 1,400원, 2차 매수를 1,300원 부근하고 손절을 1,200원대 이하로 조금 더 루즈하게 두고 네. 길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대응을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면 종목이 떨어져서 올라가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왜? 그렇죠. 내가 정하는 손절 가격이 명확하니까 나는 그 가격이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이빠이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정하는 목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1,600원 돌파하면 비중을 이제 분할로 줄여가는 거죠. 내가 1,400원에서 1,600원 돌파했다. 그러면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덜고 그다음에 한 1,800원 정도 위로 올라갔다 또 3분의 1 덜고 나머지 비중을 2,000원 하이스트가 2,000원 돌파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기를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비중을 청산을 해버리면 되고 뚫는다. 그럼 더 보는 거죠. 2,200원까지. 정말 최고점을 뚫려 안 뚫려. 여기서는 이제 꽃놀이패라고 하잖아요. 남아있는 물량을 나는 떨어지면 2차 익절한 부근 1,800 부근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더 볼 거야.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 불안감이 전혀 없거든요. 왜? 나는 이미 기존에 3분의 2의 수익을 먼저 챙겨놨다 보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고 저는 주식 매매를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고 노란 소품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혼자 사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들어오셔야 되냐 이런 전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손절 라인 지키기 싫고 올라가면 절반이라도 팔까 더 가져갈까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잡아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주말이든 아침에 9시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장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파수꾼과 정찰등 역할을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네. 바람이 바뀌었을 때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 아니면 바람이 정말 훈풍이 불 때는 더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받기 위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글에 집중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이런 전략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이 전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남들과는 다른 수익으로, 남들과는 빠르게 빠른 결과치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서 실시간 대응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8분 남았네요. 8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하이스트 멘토님과 계좌 상황 채워갈 수 있는 전략 함께 짜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멘토님이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워낙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참 많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서 선취매하는 전략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이 또 오늘 교육 강의도 또 중요한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플러스 레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왔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무조건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는 않고 이 경기 침체가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이제 보통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10년 동안 내가 금리를 가져갈 때 당연히 그만큼 지루하잖아요. 맞아요. 금리는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나 짧게 가져갈게. 짧게 이제 가져가면 금리를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역전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야. 이걸 그냥 반영하다 보니까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기가 장기보다 높아야 되고 정말 상관관계는 높습니다. 역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는 맞아요. 근데 무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난 뒤 최근 흐름을 보면 네. 주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작년부터 이미 역전이 됐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제 미국 나스닥 보면 흐름이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만약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 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신뢰받고 이 경기 침체의 지표인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먹혔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선행 지표는 아니다. 항상 이제 데이터의 오점은 그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네. 그걸 그대로 떼와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꼭 그랬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투자자로서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그래, 과거에 그렇게 돼왔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고 신뢰도가 있는 거 내 인정. 근데 미래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무조건 100%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투자자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발을 항상 제가 바람이 바뀔 때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 이제 바람 관계에서는 양다리나 문어다리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양다리하고 문어다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습관이다. 네. 어디다 한 다리씩 걸쳐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력하고 있는 섹터도 하나씩 다 걸쳐놓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든 배터리든 OLED 하나 걸쳐놓고 다음 또 이제 종목받은 섹터에도 종목 하나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다양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의 말은 믿는 게 아니라지만 제 말은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멘토님께서 레슨으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멘토님께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늘 투자자로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멘토님께서 더 꼼꼼한 내용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3분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우리 멘토님께서 드디어 또 히든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우리 멘토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멘토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히든 종목 앞서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점심 전에 포착하고 발굴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히든 종목을 오픈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후장에 오늘 네. 제가 마련한 히든 종목이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어머나. 고기능성 폴리머 칩 제조의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차량 경량화, 특히 이제 플라스틱 컴파운드, 차량이 가벼우려면 이제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컴파운드가 이제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의 다양한 그 관련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제가 지난주 가지고 왔던 KNW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매각 이슈가 될 거다. 이 회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네. 제가 지난주 두 종목을 가지고 올라다가 하나 아끼고 이번 주 하나 풀려고 아꼈는데 오늘 점심 때까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점심 전에. 네. 제가 나중에 지금 조금 뒤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포착된 금액은 굉장히 플러스 한 7%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진입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장 마감 전에 상한가를 딱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BGF 매코 머트리얼 종목이고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딱 포착했을 때 선을 보시면 5,750원 부근이잖아요. 5,800원에 가지고 왔었거든요. 딱 플러스 7.8% 정도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네. 플러스 7.8%예요. 근데 오늘은 6,900원 부근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드린 게 오늘 입장하신 분들하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은 네. 히든 종목을 제가 오늘 밤을 새워라도 찾아서 내일 장 초반에 오전장에 네.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드릴 거고요. 저도 억울한 면도 있고 좀 답답한 아쉬운 면이 있는 이유가 네. 상한가를 이렇게 빨리 말아 올릴 줄 몰랐었거든요. 하루 정도는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점심 전에 이렇게 딱 포착하고 종목 다 선별해서 넘겨드린 종목이 장 마감 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는 점. 그만큼 제가 보는 종목이 이렇게 빨리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 능가할 종목을 내일 오픈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우리 멘토님께서 오전에 준비하셨지만 오후에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와.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BGF 에코 머티리얼즈였고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으로 새롭게 우리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고생해주신 하이스트 멘토님과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